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치시키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당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눌림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쵸?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종목에서나 눌림을 공략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일단은 당일 주도주에서 눌림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주도주라 함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파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맞죠? 아마 주도주에서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눌림은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료가 없는 종목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쵸?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눌림을 공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막상 이 종목에 움직일 때는 우리의 심리가 투영이 돼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 종목은 재료가 없으니까 눌림을 공략하면 안 돼. 또 저 종목은 재료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추적을 한 다음 눌림을 공략해 볼 수 있어 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머리로는 이미 그 원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시장에서 우리의 심리는 올라가는 종목에, 그리고 한번 강했던 종목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재료의 어떤 구분 없이 그냥 얘도 매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재료 있는 종목에서 눌림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요, 오늘 장 초반에 뉴 파워 플라즈마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왔었죠.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나왔냐면 1파, 2파 이렇게 1파동, 2파동까지 같은 마디의 간격에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에 여기를 돌파해 주길래 거래대금도 강하게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매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1파, 2파, 3파가 나왔어요. 높은 구간이긴 해요. 높은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공략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종목이 전날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3파동 때 여기서 매수해서 좀 홀딩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가서 매도는 했지만 이 종목에서 눌림을 다시 공략하진 않았습니다. 눌림을.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전날에 강했을지언정, 그리고 전날에 재료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어도 있다 해도 당일 재료가 아니죠. 정말 강한 재료는 연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통계치를 봤을 때 전날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뉴 파워 플라존을 봤을 때는 오늘 재료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제가 뭐 금요일이었나? 코오른 플라스틱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캔들들은 보세요. 이런 캔들들은 이미 투매에 대한 심리가 투영된 캔들이에요. 이렇게 개인들 한번 털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데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이 깨지면 난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앞섭니다.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자마자 투매가 나온 건데, 일단 여기에서
어떤 투매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움직임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상승 이후 눌림을 공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캔들들은 불안한 캔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깨면 투매가 나오는 캔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이지는 않지만 제가 금요일날 코오롱 플라스틱을 그 카페에다 올려드린 영상이 뭐 실시간으로 좀 맞춰지긴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그때 이때였죠. 이때 상승 이후에 여기를 한번 찔러주고 여기를 돌파해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해서 한 23%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했었죠. 뉴파워 플라즈마도 얘는 코오롱 플라스틱은 그래도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플라즈마는 오늘 재료가 없고 일단은 이런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매수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VI를 조금 기대해 보았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눌림에서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당일 재료가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눌림을 공략하지 않는다라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제가 봤을 땐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슈가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 여기서 특징주라고 치면 오늘 오전에 미국 입국 제한 소식 해제 이 소식이 있었죠. 저는 HTS상에 이 특징주가 나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보시면 외국 여행객들은 11월 초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이슈가 떴어요. 이렇게 되면 항공주에는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죠. 출국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젠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항공주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럼 이것도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오히려 눌림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에어부산이 대장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눌림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눌림을 공략할 때는 뭐 이런 구간 이전 파동의 어떤 고점이나 아니면 지지라인 이런 식으로 약간 모아가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아신 얘기예요.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눌림 매매를 할 거냐, 재료가 없는 종목에서 기대치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요 차이인데 일단은 눌림 매매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료가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일봉 차트, 수급, 그리고 변동성 이런 거 다 모두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눌림 매매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에서는 눌림을 공략하기가 약간 뭐 재료 이외에도 뭐 캔들이나 이 높이나 부담이 되는 것 있었지만 일단 재료가 없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라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항상 보면서 종목들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